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면 시장의 질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이죠. 화요일, 일요일 오후 9시에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 9시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드리는 많은 힌트들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먼저 체크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이 300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는 되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314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많이 빠졌고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변동이 심했다 보니까 그 변동이 심한 자리에서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뜨고 올라갈지 한번 더 내려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서는 우리 패닉 바이라고 하는 신규 계좌가 막 늘어나는 단계,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규 계좌가 늘어나면서 들어오는 매수세와 그리고 실물 경제와 주가 간의 괴리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동아줄 하나에 달려있는 배인데 사람들은 계속 타고 있는데 동아줄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 증시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돈들은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본이 뭐 현금을 갖다가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전부 다 주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일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10명 중에 뭐 한 두세 명 또는 세네 명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들이 주식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증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동아줄이 끊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 자체가 너무 텐션이 올라갔다라고 해야 되겠죠. 동아줄도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줄 같은 거 끊어지기 전에 보면 띵띵 하면서 막 약간 땡땡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단단해서 야 끊어지겠다 하는 자리, 그런 아슬아슬한 자리가 지금인 것 같아요. 요즘 시기가 딱 그런 자리인 거고, 여기서 이제 아무리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들 이제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 자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번 주가 그런 고비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한번 또 다시 슈퍼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그 상승은 너무 좀 그래요. 좀 무섭다 생각도 들고, 너무 오버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상승까지 즐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현금 100%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바람직한 상승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막 긍정적으로 막 간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경계하시는 게 어떨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여기서 약간 반등 나오고 조금은 안정 취해 간다라는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또 많습니다. 상한가에 10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동방이 이거 진짜 많이 가네요. 짜증이 나네요. 예. 제가 일요일에 봤는데 계속 가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고 주식이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봤는데 올라갔는데 라고 한다면, 제가 사실 2011년에 비트코인 10만원 때 친구들이 비트코인 사라 할 때 제가, 야 비트코인이 무슨 그 말이 되는 화폐냐, 그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다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제가 10만원대 안 샀는데, 그때 살 걸 그랬다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6살, 7살 정도 막 저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보면은 해운대에 땅이 그 완전히 이렇게 허벌판이었거든요. 6살, 7살 때 제가 새우깡 먹을 게 아니고 그냥 새우깡 사 먹고 안성탕면 그 사 먹고 새콤달콤 사 먹고 그러지 말고 해운대 땅이나 사 놓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정자 시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돼요. 제가 정자 시절까지 가게 돼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시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난 걸 아쉬워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로또를 살 걸, 이럴 걸, 저럴 걸, 묘럴 걸.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아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투자자의 자세는 지난 걸 아쉬워하는 자세보다는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한가 10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방이 아깝지만,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거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어떡하지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짜증은 납니다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9 종목이 지금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빅히트 간만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보유 중인 카페24가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 뭐 카페24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놨는데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매도해야 될 것 같고, 모베이스 전자는 최근에 다 매도했는데 이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는 수익 봤으니까 요 정도면 됐다 싶네요. 어쨌든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27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 역시나 지금은 6종목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한다면 역시나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바로 푹푹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 종목이라든지 환기 종목 붙어 있는 종목들, 요 제이웨이라는 종목도 제가 단기 급등이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관심 가지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키네마스터 역시 급등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 SNK, 박셀바이오 뭐 전부 다 좋지 않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박셀바이오가 그나마 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탈출 계획 한번 생기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 혹여나 위에서 비싸게 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등 때 탈출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어떤 기업들 올라왔는가 비비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요 비비안이라고 하는 회사,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비비안, 속옷 가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비비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쁜 기업인가 한다면은 나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성공단에서 이게 빠져나왔을 거예요. 아마 개성공단하고 이런 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속옷 만들거나 직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조금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예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때는 인건비가 싸니까 득이 생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반일 감정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 브랜드를 이용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쌓였을 때 비비안이 약간 수혜를 봤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왜 올라왔는가 한번 이슈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비비안 검색을 하니까 이재명 관련주로 또 엮였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는 경우, 또는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뭐 정치 테마로 엮였다라고 한다면은 기뻐하지 마시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급등을 하니까 지금이 탈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속옷을 잘 팔았다 이슈가 나온다면은 더 들고 가볼까? 앞으로 더 팔릴까? 라고 보면 되는데, 이재명 관련주다, 앞으로 더 이재명일까?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매도 관점이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방 들고 있는 분들 상한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보유하시는 게 맞으나, 저는 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본인의 욕심의 크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시장의 시세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 이 정도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더 갈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만약 이걸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상한가 풀릴 때 다 팔았을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다 팔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갈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갈지 안 갈지 보시는 것보다는 들고 계시는 분들 잘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카페24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놨거든요. 53,000원대 밑에서 아래쪽에서 싸게 사놨는데 지금 이제 수익 중이에요. 한 60% 정도 수익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카페24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들고 계시는 분들, 뭐 제가 사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는 그래도 들고 있으신 분들은 굿바이에서 사라고 한 것 같네요. 굿바이 코너에서 한번 사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셔도 되는데, 그 이상 노리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성신양의 우선주 또 급등합니다. 우선주 붙은 종목은 패스,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고요. 덕양산업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덕양산업,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요게 이제 지금 최근에 자꾸 꿈틀꿈틀 거리긴 했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에 진출을 하겠다, 수소차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1차 협력사라서 덕양산업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품주가 급등하는 건 좋은데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빠져 내려가거든요. 힘들었는데 힘든 회사가 껍데기만 커지게 되면은 그 실망감이 나중에 나오게 돼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유하셨던 분들은 잘 매도하시고 지금에서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1월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찾았죠. 자동차 부품주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를 잡으면은 재미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 인터파크는 왜 급등을 하는가? 딱히 아직까지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파크는 다들 이용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인터파크는 이제 우리 콘서트 예매라던가 티켓 이런 거 뭐 할 때도 이용을 많이 하고요. 책을 사시거나 인터파크 도서, 그죠? 그리고 쇼핑몰 이런 걸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얘들이 이제 최근에 좀 적자가 많았어요. 이게 2분기 들어가지고 2분기, 3분기 들어서 적자가 좀 났었고요. 그래도 쇼핑몰, 인터넷 최초 쇼핑몰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뭐 또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연관 사업, 의약품 거래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지만 좋은 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왔다. 그래서 카페24가 올라가니까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테마로 좀 엮인 것은 아닌가, 또는 우리가 모르는 또 정치 테마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이제 인터파크가 올라온다라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조금 강하다면 4,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수익이니까 한 3,500원 선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SGNG입니다. SGNG요. SGNG는 예전부터 이제 유시민 관련주라든지 안희정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엮여있던 종목이에요. 뭐 그린벨트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이 막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GNG에서 주가 급등 관련 중요 공시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는 급등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밝힐 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사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이상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팔거든요. 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들고 가야지가 아니라, 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올라와줬으면 땡큐 하고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 없이 올라오면은 매도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힌트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TLI입니다. TLI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TLI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도 우리가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LI가 그런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최근까지 올라올 때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한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업종이지만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을 했어요. 그 말은 하고 있는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거나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상하게 가격만 급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맞겠죠. 적자가 나다가 작년 3억 흑자 냈는데 올해 적자가 나고 있다는 말은 2020년 적자라고 한다는 말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나 매도가 맞아 보이네요. 저는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팔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문현재 멘토가 팔아라고 했는데 더 가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희도 매매하는 종목이 팔았는데 더 가기도 해요. 뭐 그건 어쩌겠어요. 그냥 제 매매 관점과 제 매매 스타일이 올라가면 매도, 내려가면 매수기 때문에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뭐 더 팔았는데 더 간다 안 간다 보다는 얘가 올라오는데 합당했는가를 봤을 때,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왔으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진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 거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에 맞게끔 가르쳐 드린다면은 매도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DIC입니다. DIC,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 있고 그런 변속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흑자가 나다가요, 작년 320억 적자 났는데 올해 2020년에 또 적자가 나요.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닌데 지금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요즘에 이제 현대차 때문에 올라갔겠죠. 당연히 현대차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차 부품
현대차 부품 전량 수주의 상한가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차 주요 부품 기어, 샤프트 디프 어셈블리를 전량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제네시스 EV를 비롯한 차세대 전기차에 감속기 부품을 수주를 완료해서 생산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뭐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주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무럭무럭 잘 성장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건 좀 이상하죠. 앞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야, 그거 갖다가 지금 벌써 주가를 이렇게 땡겼으냐? 뭐 이런 느낌. 우리가 대기업 취업했다고 해서 카드를 막 7천만 원씩 내가 바로 이렇게 긁어 쓴 느낌이죠. 엄마, 나 대기업 취업했어. 그러니까 나 1억만 땡겨줘. 이런 느낌이죠. 나 지금 수주했으니까 주가 1,500원짜리지만은 한 3배만, 4배만 가자. 뭐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런 거 좀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이라 하더라도 이런 수주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중을 보면서 천천히 이제부터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지 단기 급등을 해버리면 땡겨 급등했다라고 보시면서 이런 종목을 저는 보유보다는 이제 매도 쪽이 맞고 매수보다는 역시 지켜보는 게 좋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어때요? 자동차 관련주가 요즘 좀 핫하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분석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요즘 핫하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안 간 종목들을 좀 잡아도 되겠구나. 오늘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대우 부품 이런 거 굿바이 코너에서 잡아도 괜찮다. 아직 많이 안 간 편입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좀 버텨주고 있으니 이런 거는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실적이 좀 괜찮다, 좀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업들 테마가 좀 남아있다,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소액이라도 이렇게 한번 조금 잡아본다면은 이득을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무조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대우 부품을 사시라는 말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발굴하는 재미도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힌트, 업황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역시 빅데이터 이런 쪽 아직까지 안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많은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시장이 3,000포인트 치고는 너무 잡주의 향연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강하게 간다라는 느낌과 강하게 버틴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좀 아슬아슬하다, 위험하다, 약간은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저는 과감하게 현금화 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찌됐든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투자자인 만큼 이 시대의 지수 다 같이 처음 보는 지수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지. 어쨌든 저도 처음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지켜보면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